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소득 분포도거든. 그러니까 아, 실행가가 제일 많이 버네. 압도적으로 많이 번. 음, 여기 빗금 쳐져 있는 거 보이나? 빗금 이거. 그러니까 음. 하면 이 실행가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렇게 차이가 있다고. 타고난 기질적 차이가 있다고. 남자랑 여자랑. 분포도야 이게. 전체 인구에. 근데 왕초보는 어려운 게 사람들의 니즈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에 이런 접점을 잘 못 찾는 것 같아. 자, 나는 막, 난 막 여행 다니면서 살고 싶어, 놀고 싶어. 근데 이제 무턱대고 막 일단 여행 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런 용기도 안 생기고, 뭘 좋아하는데? 뭘 원하는데? 무슨 일을? 놀러 다니고 싶고, 여행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근데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지,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까? 이런 생각이 잘 이제 연결이 잘 안 돼. 자, 여기서 하나 내가 조금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줄게. 개념 정리. 자, 자,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달에 50만 원 버는 방법. 이것도 되게 가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 이거 왜 구분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던 이 쿠팡 파트너스 뭐 검은콩 두유 이렇게 설명해 준 거는 한 달에 50만 원 버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랑은 무관한 얘기지.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전략 자체가 전혀 다르지. 이걸 그러니까 이해해. 전략을 정말 잘 세워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도 알려줄 건데, 일단 이게 구분돼야 돼. 나는 그거 어, 5년 동안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 너 같은 애들 수백 명을 내가 5년 동안 코칭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있고, 다 방법이 있다. 그러니 대신에 개념을 잘 이해해야지. 왜냐면 이걸 썩기 시작하면은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 어, 어. 그럼 아무것도 안 봐. 남아. 자, 그러면 지금 50만 원 버는 거는 이제 빼고 50만 원 버는 거 대충 이해했지? 뭐 이런 식이다. 이런 식이고, 어, 조금 더 뭐 나중에 뭐 필요하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끼고. 그러면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것도 되게 좋은 거지. 누구나 뭐 아주 그 꿈꿀 수 있을 만한 라이프고, 그것만큼 또 좋은 것도 없을 수 있는 거고. 그럼 봐봐. 음, 항상 똑같은 과정이다. 똑같은 과정이다. 뭐냐면, 목표를 세워. 목표가 뭐야? 나 여행 다니면서 돈 벌고 싶어. 목표를 세웠어.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세웠어. 자, 이제 그 방향성이 잡혔다. 방향성이 잡혔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코칭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서 구체적인 스킬로는 이제 3개월 계획을 세우게 되거든. 3개월 뒤에 나는 여행을 통해서 뭐 100만 원을 벌겠다. 뭐 이렇게 월 100만 원을 벌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음,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음, 달성할 것인가? 음, 자, 이게 이제 지금 표인데, 이 OK라는 표가 있거든. 이건 원래 구글에서 사용해서 되게 유명해진 거야. 예를 들면, 3개월 뒤에 어, 월 100만 원 벌고 싶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7, 8, 9월 달이다, 얘가 9월 달. 7월 달은 10만 원 벌기, 8월 달은 50만 원 벌기, 9월 달은 100만 원 벌기, 이렇게 대충 계획을 세우는 거야. 일단 한번 세워보는 거지. 간단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전략이 뭐냐, 전략이. 여기 전략이 나오거든, 음, 전략. 전략을 구성하는 툴들이 있어요. 방법론들이 있는데, 근데 첫 번째가 아까 얘기했듯이 벤치마킹을 해라. 분명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돈을 벌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 이걸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나올 거 아이가? 여행으로 돈 벌기. 내가 지금 검색해 볼게. 가만히 있어 봐봐. 구글에서 찾아볼까, 구글에서. 뭐 많네, 여기도. 뭐 많잖아, 여기도. 구글에서. 천지로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걸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전략을 벤치마킹 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건 벤치마킹 하라고 벤치마킹. 조금만 검색하면 천지로 나온다. 여행하면 돈 벌기. 이렇게 검색하면 안 나오네. 안 나오는데
이거 보면 이제, 오, 뭐 있다, 이가, 이 아저씨가. 팔고 있네, 돈 받고.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온다. 그 뭐, 저 마이 아저씨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게 진짜 좋을 수도 있고 쓰레기일 수도 있어. 그리고 많은 경우에 쓰레기다, 마. 하지만 거기서부터 내가, 먼저 시도해볼 만한 것부터 시도해보면은 무조건 시행착오는 10번 거치게 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 아, 이 과정이 보통 멘탈이 부사지거든. 왜냐면 아, 이게 맞아. 사람들이 한, 두 번 해보고 안 해요. 그렇지, 그렇지, 음, 안 한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능숙한 사람들은 이게 막 10번 시행착오는 아주 기본이다. 그거는 뭐 무조건 있는 일이고, 실제는 이제 11번째부터 되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 이해를 하는데,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멘탈이 엄청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해야 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되지. 그나마 좀 낫지. 근데 이런 설명을 안 듣고 시행착오 겪으면은, 막 나는 안 된다. 이건 뭐 되지도 않는 거네. 이래 본다고. 나도 그 음, 생각해. 아,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음, 음, 음. 그냥 나는 보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구나. 근데 세상 거의 만사가 다 그렇게 그 시행착오는 아주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전략을. 전략을 세울 수 있고, 그러고 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주 단위로 체크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내 같은 경우는 채찍질 하지, 채찍질. 채찍질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얘기해 보라고 하고, 뭐가 추진됐는지 얘기해 보라고 하고, 이제 뭐 그렇게 하지. 그럼 이제 그, 왜냐면 이런 일을 추진하려면 사람이 뭔가를 하려면 되게 액션이 되게 머뭇거려진단 말이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리고 혼자 하면 안 돼. 응? 맞아, 혼자 맞아, 하면 맞아. 안 돼.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팀 플레이 한다, 팀 플레이. 어느 정도 팀을 짜주고, 어, 혼자 옆에, 하면 진짜 오래 못 가더라고. 왜냐면, 그, 나는 요거 때문에 이제, 그, 도움받았던 책이 이제, 뇌과학 책이 있는데, 우리의 뇌가 타인의 뇌랑 같이 움직여. 한마디로 남 신경 되게 많이 쓴다는 거지.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행해 먹었어. 그래가지고, 지 혼자 놔둬봐라. 절대 안 한다. 하다 포기하고, 하다 음, 포기하고, 나도. 그 내가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 1일 1 미션을 무조건 하게 하거든. 하루에 무조건 하나의 미션을 하는데, 뭐, 성공하지. 뭐 10분도 괜찮으니까 해라 그래. 뭐 원래는 한두 시간 하면 좋지만 한두 시간이 어려우면 10분이라도 해라. 10분이라도. 하나의 미션이 있을 수가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내가 뭘 조사해보기, 뭐 여행을 어떻게 돈 버는지 조사해보기, 이또 하나의 미션이다 이거. 그 10분만 조사할 수도 있어. 금방 내가 뭐 유튜브 검색하는 거 뭐 1분밖에 더 걸려나. 그거 검색해보는 거 그냥. 그 영상 하나 보고, 그러면 뭐 조사가 된 거야. 그럼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나아요. 근데 안 하더라는 거야. 이걸 이렇게 안 하니까 뇌각을 막 이용을 해가지고 막 이게 하여튼 안 할 수 없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해주면 이제 하지.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더라. 시간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따지면은 대략 약 한 4, 50시간 정도. 너가 시간을 투자하잖아. 하루에 2시간씩 투자하면 한 달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2시간씩 한 달 정도 투자를 하면은 50시간 정도가 들어갈 거 아니야. 뭐 2달 하면 이제 하루에 1시간씩 하면 2달 걸리는 거고, 하루에 4시간씩 하면 뭐 2주 걸리는 거고, 뭐 그런 건데, 이 50시간의 법칙 같은 게 있거든. 왜냐면, 너가 50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 의미 있는 진전이 일어난다.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건 아니고, 의미 있는 진전이 일어난다. 이게 돼?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맞아. 그게 내가 이 개념을 나도 되게
헷갈렸었는데, 네, 막 50시간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50시간의 법칙. 내가 50시간을 투자하면 되더라. 아까 너가 여행이라는 그 목표를 세우고 한 달에 50시간, 안 되면 두 달에 50시간, 적어도 세 달에 50시간은 투자를 하자. 이런 거지. 그러면은 의미 있는 진전이 일어난다. 뭔가가 일어난다. 뭔가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다시 계획을 세우잖아. 훨씬 현실적이고 더 높은 고차원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그때는 많은 근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짜로 음, 이거는 근데 이제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선택지도 진짜 많고 정보도 넘쳐나 흐르고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딱 내 길을 가야 되는 건지 그게 너무 모호한 거. 그래서 내가 뭐냐면 아까 그거 보여준 게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목표를 딱 정해냈다. 이거. 그게 진짜 잘 세워져야 되는 것 같아. 그게 다다. 그게 오, 다야. 왜냐면 그게 안 정해지면은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이. 내가 처음에는 이 창업 교육을 할 때 처음에는 이론을 막 가르쳐줬지. 엄청 열심히.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니까, 안 하니까, 안 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왜 안 하지 하면서 보니까, 그게, 원래 인간이 그거를 안 하게 유전자가 좀 형성되어 있는 면이 있거든. 결단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결단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작가도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딴짓을 하고 싶은 거지. 재활용, 오, 재활용 정리를 하고 싶더래. 뭐, 평소에 정말 안 하는 그런 걸 막 하고 싶은 거야. 뭔가를 이렇게 책을 이제 집필을 하려고 앉았는데 막 딴 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지, 딴 거를 막.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막 적어놨어요. 적어놨는데 그럼 막 사람 다 똑같다. 근데 아니 그거는 어, 내가 이제 11월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어가지고, 음, 10월 달에 이번에 공인중개사 한번 따봐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딱 2시간씩만 하면은 충분히 딸 수 있는 시간인데, 안 하던 게임을 깔았어. 하기가 싫어서. 안 하던 게임 애니판 깔아가지고, 안 하던 막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지경이 되더라고. 이게 그게 막 어, 필사적으로 하기 싫어. 인간의 그 유전자가 원래 그렇게 막 신중하게 만들어 놨거든. 머뭇머뭇거리게. 왜냐면 머뭇거리지 않으면은 옛날에는 막 목숨을 잃고 이랬기 때문에 상당히 머뭇거리게 했다. 근데 이게 현대에 와서 바뀐 거야. 현대는 실행을 해도 안 죽는 거지. 죽는 시대가 이제 없어진 아, 거야. 근데 이게 죽는 시대가 없어진 게 얼마 안 됐대. 한 200년? 얼마도 안 됐어. 옛날에, 야, 잘못하면 잘 죽었다. 옛날에는, 무모하게 나가면은 그냥 무모하면 죽는 그냥 뭐 바로 막 그냥 죽었지. 그렇지. 지금 이렇게까지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거 얼마 안 돼. 지금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그 조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 보여주면 되게 재밌다. 잠깐만 보여줄게.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소득 분포도거든. 그러니까 실행가가 제일 많이 버네. 압도적으로 많이. 번. 음, 여기 빗금 쳐져 있는 거 보이나? 빗금 이거. 그러니까 음. 한번 이 실행가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렇게 차이가 있다고. 타고난 기질적 차이가 있다. 남자랑 여자랑. 분포도야, 이게. 전체 인구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업을 잘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 실행가로 실행해야 만드는 되는. 작업인 거야. 실행가로 만드는 작업인데 이거를 그 사람 기질이 바뀔 수가 없거든. 그거 내가 말로 뭐 몇 시간 얘기한다고 그 사람 기질이 바뀔 수가 없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좀 해줘야 되는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육을 실행 쪽으로 많이 변경시켰지. 이걸로 이제 컨트롤해서 50시간을 진행을 시키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더라.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진전이 또 의미 있는 진전으로 50시간을 투자하면 또 바뀌지.
그러면 끝없이 발전해, 끝없이. 끝없이 발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딱 하나. 위험하지 않게. 왜냐하면 위험하면 이제 그 제도조를 못하니까. 우리가 뭐 위험하다는 거는 뭐냐? 주로 현대 사회에서는 목숨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 돈이다, 돈. 돈만 많이 어디 가서 안 쓰면 돼. 이 트렌드라는 거는 항상 바뀌거든. 예를 들면 너가 이 여행으로 한 달에 100만 원 벌었어. 하지만 계속 지속되진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바뀌고 경쟁자는 계속 나타나고 나는 도태된단 말이야. 지속적인 발전을 내가 도모하지 않는다면 도태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미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한테 이거 물어본 적이 있거든. 왜 세상은 자꾸 변하나요? 이걸 물어본 적이 이게 참고 그냥 약간 지나가는 인문학 교육 강의 이렇게 내가 설명해줘. 왜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왜 세상은 자꾸 바뀝니까?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그 왜 빨라지느냐? 빨라지는 이유는 일단 정보가 너무 빨리 교류되고 있기 때문이지, 옛날보다. 맞아, 맞아. 옛날에는 저 서양이랑 동양이랑 만날 일이 없어. 어쩌다가 진짜 한번 만나고 이러는 거니까 그 만날 일이 없는데 지금은 거의 엄청나게 다양한 정보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교류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변화가 빨리 오는데 내가 궁금한 게 물어본 거지. 그러면 교수님 도대체 변화의 방향성이 뭡니까? 변화는 무슨 방향으로 가는 거냐? 뭔가 바뀌고 있는데 무슨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방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방향성이 뭐죠? 그러니까 방향성. 봐봐. 정보라고 근데 하는 거. 답이 뭘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그거는 뭐냐면 그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를 지금은 SNS나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어, 이렇게 정보가 교류되지만 어, 예전에는 책이랑 이런 걸로 교류가 됐잖아. 그 책을 사람들이 잘 못 읽으니까 미술, 미술로 표현을 했고 노래로 표현했지. 구전 동화처럼 이렇게 노래로 표현하고. 왜냐면 사람들이 책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말로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학이거든, 문학. 인문학, 문학이고 그거를 어떤 생각을 글로 표현했냐, 음악으로 표현했냐, 미술로 표현했냐, 하나 다 달라지는 거지. 이게 뭘로 표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런 것들이 세상을 바꿨던 거지. 그런 것들이 막 영향을 미치는 거야, 사람들한테. 막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바꿨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데, 그럼 그 인문학, 그러니까 그 설명을 왜 했냐면, 그럼 그 인문학들은 도대체 뭐냐?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라고. 아하, 이 모든 인문학은 인간의 욕망이다. 그 뭐야? 인간의 욕망이. 물론 우리가 쾌락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쾌락만 욕망이 아니거든. 아까 그 뇌 그런 거 내가 해보면 안전에 대한 욕구 되게 크지. 음,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되게 크지. 그리고 내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고 싶은 욕구도 되게 크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인간의 욕망이지. 강력한 욕망들. 점점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봐야지. 죽지 않게. 우리 부처님이 저기 뭐 생로병사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내 가족이 아프지 않고 내 가족이 배고프지 않고 내가 배고프지 않고 내가 아프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막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아주 기초적인 욕망이거든. 그런 거를 인류가 해낸 게 거의 이제 1900년도 정도 되면은 이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해결되는 거고 우리 인구가 예수님 때 2억 명이었다가 한 100년 전에 20억 명이었거든. 지금 한 80억 명 되는 거야. 이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이 폭발적 인구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질산비료라고 질산비료. 이 비료인데 질산비료를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농작물 잘 안 자랐어요. 옛날에는 뭐 캐봐야 뭐 먹을 것도 몇 개 없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 농작물들이 잘 자라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과학의 발전이 뭐냐? 이 인류에게 건강함과 배고픔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해준 거야. 그 제일 전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업이 있었던 거지. 왜냐하면 기업은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해주려고 판 게 아니라 지 돈 벌려고 판 거야. 질산비료를 왜 팔았게? 돈 벌려고 판 거지, 기업들이. 앞다퉈서. 왜냐하면 기업들이 앞다퉈서 안 했으면은 질산비료가 되게 비쌌겠지. 기업의 역할은 이 비싼 걸 저렴하게 만드는 거야.
항상 끝없는 반복이다. 처음에는 비쌌는데 그게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대중화. 우리 뭐 성형 시술 이런 것도 처음엔 되게 비싸다가 좀 있으면 막 덤핑 업체들 나타나면 되게 싸지고 지금 요새 쌍꺼풀 뭐 음, 20만 원, 30만 원 이런 데도 있고 막 물론 쌍꺼풀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기업이라는 거는 고가의 업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대중화를 통한 이 가격 인하 효과가 일단 기업의 사회적 지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영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업 왜 존재하느냐? 그거는 뭐냐?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한다. 이런 후생이라는 게 이제 삶의 질이라는 뜻인데 소비자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기업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배고픈 거, 뭐 건강한 거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아주 고차원적인 삶의 질을 다루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어쩌다 보니 뭐 기업의 이런 것도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나는 마무리하고. 마음 먹으면 하거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오늘 좀 뭔가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